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듀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영어 영역, 이제 정시 쪽을 노리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8, 9, 10, 11, 한 넉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각 학생마다 이제 원하는 등급이 다 다릅니다. 뭐 현실적으로 다 1등급 맞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기초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좀 이제 유형이라든지 난이도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한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6월달 평가원이죠. 그래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맨날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등급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에서요, 가장 난이도가 쉬운 거는 이제 듣기, 그 다음에 실용문입니다. 듣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서는 이제 앞에 17문제가 듣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듣기가 있고 1번부터 17번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듣기인데, 이제 듣기는 정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제 80%,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추기가 쉽고 꼭 다 맞고 넘어가야 할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틀리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듣기에서 가장 틀리는 첫 번째 이유는 딴 생각하는 거, 멍때린 거, 음향 상태가 안 좋다든지 멍때려서 딴 생각하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1, 2등급을 노리는 학생인데 이거 하다가 이제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딴 거 풀다가 틀리는 사람. 특히 1번의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각 등급 별 학생마다 접근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5등급, 4등급 이쪽이다, 6등급, 7등급이다, 그럼 듣기에 무조건 집중하시고 듣기를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됩니다. 듣기 하는 동안에 독해 뒤에를 푼다는 이제 이런 짓을 하면은 큰일 나요. 확실하게 맞을 수 있는 거 맞고 넘어가셔야지 수능에서 그나마 원하는 목표의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를 다 맞으면은 37점입니다. 이거 무시 못하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쉬운 게 이제 실용문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빨파를 안 해도 되는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용문의 특징은 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단어하고 해석만 할 줄 알면 이게 이런 내용이잖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지? 라는 실용문입니다. 그런 것 같다 저는 이제 실용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논리적인 사고가 전혀 필요 없고 어휘하고 그 다음에 문장 해석만 할 줄 알면 다 맞는, 그러니까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봐도 90%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18, 19번 그래서 목적파 이런 거요.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클레르의 심경변화 이런 거,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 26 하시면 이런 도표라든지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문제, 실용문 문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높고 그렇게 높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맞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제 3개짜리 작문이 정답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왜 안 하시냐면은 이게 3개짜리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읽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학생이 어려워하는데, 이 정답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듣기 하시고 앞에 실용문 2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실용문 4개 푸시고 그 다음에 뒤에 3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내가 반드시 다 맞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맞으면은 점수 배점이 이제 실용문은 18점이 되고, 요거를 다 맞으면은 이제 55점이 됩니다. 그러면 55점이면은 현재는 이제 5등급이죠. 그러니까 5등급까지 따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이거를 목표로 하는 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이제 이거를 다 이제 제대로 하시고 이거를 기초로 삼으셔서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된 학생은 이제부터 논리로 들어가고, 이 논리 쪽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점점 많이 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리 쪽에서 이게 정답률을 쭉 보고 제가 느낀 건데, 그러니까 논리 쪽에서 그나마 이제 쉽게 접근하기 쉬운 게 바로 이쪽입니다. 주제, 주장, 요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정답률을 봐도 한 60%에서 80% 정도. 이쪽 20에서 24번. 그 다음에 이제 신유형이 나왔어요. 신유형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지칭 추론에서 he나 she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제는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게 논리 쪽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어쨌든 20에서 24번까지 5문제를 그 다음에 정복하시는데 이쪽에는 이제 논리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할 줄도 알아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이게 그 어떤 의미에서 이 맥락이 쓰였는지 이런 것을 다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 프라이머리에 이제 논리적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문제만 그냥 문제 풀고 단어 정리만 하시는 게 아니고 빨파 훈련을 하셔서 전체 맥락에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를 이제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논리 문제를 다 맞으면은 이제 66점이 됩니다. 예, 논리 문제를 다 맞으면 66점이 되기 때문에 4등급이고 그러니까 기초가 없고 4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기 실용문까지 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은 주제, 주장, 요지 제목만 가지고 계속 수능 4개월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맞으면 66점이고 나머지 중에서도 찍어서 좀 몇 개 맞고 하면은 운이 좋으면 3등급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런 전략을 써서 3등급까지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제 요약문 완성 그 다음에 2개짜리 장문입니다. 요약문 완성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것도 일종의 주제죠. 그래서 40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주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주제의 핵심어 들어갈 내용을 이제 적는 건데 이제 보통 이 내용 파악이 안 돼서 틀리거나 혹은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를 몰라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연습을 좀 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문 완성도 이제 7%. 그 다음에 2개짜리 장문도 이제 접근하실 수 있으면 접근하시는데 보통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42번은 빈칸이었는데 이제 어휘 문제로 바뀌었고 어휘 문제는 꽤 고난이도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신 없으면 요거라도 먼저 하시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같이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짜리 장문까지 다 맞으시면 그때는 이제 3등급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3등급까지 가서 3등급까지는 어떻게든 이제 갈 수가 3등급까지 가는 길은 이제 보통 이런데 이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의 정답률도 굉장히 많이 낮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은 논리를 많이 요하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제 빈칸이죠. 빈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법 어휘 그다음에 이거는 어휘 이쪽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빈칸 그다음에 이제 순서 계열의 문제로서 이제 무관한 문장 순서 계열의 문제는 꽤 세 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음 글과 흐름과 관계없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주어진 문장이 1, 2, 3, 4번에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요 빈칸 그다음에 순서 계열의 문제 그다음에 어법 어휘 요 네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많이 잡을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장문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빈칸 혹은 어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정복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까지 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등급 혹은 3등급에 머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은 딴 거는 거의 풀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 논리 쪽만 이제 저하고 이제 아마 이제 연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전부 다 이제 제가 빨파 문제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빨파 문제를 푸시면서 논리 쪽을 키우시는 게 수능 유형에 가장 접근이 좀 빠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 쪽 사고력을 키우시고 어휘력을 키우셔야지 궁극적으로는 1등급까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유형별 그다음에 각자 자기의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으면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까지 가고 나는 현재 3등급인데 1등급으로 가고 싶으면은 뭐 이제 이쪽 유형 빨간색 이쪽 유형을 저하고 많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그런 유형별로 접근이 돼 있고 유형별 접근 방법이 있고 그런 능력을 나머지 4개월 동안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프라이머리였습니다.